얘기해보겠습니다. 현재 외국 투자 전문가는 자신이 일본 소년이라면 당장 일본을 떠나겠다는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일본의 미래에 베팅한 것은 극도의 도박이며 앞으로 사회에 엄청난 재앙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수의 언론은 일본은 유례없는 호황이 10년 이상 지속되며 다시 재도약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많은 청년들은 일자리가 넘치는 일본에 취업하라고 독려하며 실제 일본 취업하는 한국인 비율도 최근에 늘어가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런 와중에 외국 투자가인 짐 로저스는 자신은 일본을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나라지만 가까운 30년 내에 일본 국민 전체가 불만을 느끼면서 분노와 폭력 등이 가중되어 범죄율이 치솟을 것으로 상당히 구체적으로 내다본 것입니다. 이런 점은 수년 전의 인터뷰에서도 일본에서 2050년에는 자신을 지키는 무기를 구입하거나 나라를 떠나야 할 것이라는 다소 충격적인 내용을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 주요 원인으로는 일본이 부채는 상상을 초월하고 저출산을 문제로 들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외국인에 대한 배척인데요. 전 세계의 역사를 찾아보더라도 외국인을 배척한 폐쇄 정책을 편 나라들은 대부분 번성하는 시점에 자신들만 잘 살기 위해서 외국인을 내쫓은 나라들로 결국엔 최빈국으로 전락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일본은 이 기간이 너무 길었다는 것입니다. 최근 일본 정부는 긴급히 법을 정비해서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정책을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로저스는 한국은 최근 공무원이나 대기업만 쫓아가는 일본 형태를 그대로 닮아가서 망할 수도 있지만 한국은 통일한국이라는 호재가 있기 때문에 북한 경제 개방 시에 일본과 엄청난 차이를 보이면서 발전해 나갈 것이라는 전망을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최근 일본 언론 등에 다뤄지면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도 다양하게 나왔다는데요. 맞는 소리를 했다. 원전이 붕괴해도 도망가지 않는다. 워렌 버핏도 일본엔 하나도 투자 안 하더라. 역시나 가망이 없었던 건가? 라는 등의 씁쓸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짐 로저스는 통일 한국을 맞는 경우 일본도 가까워 수혜를 보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일본만 빼놓고 주변국은 모두 풍요로워진다며 너무나 확신에 찬 목소리로 지금 외국인들은 짐 싸서 한국으로 이사와야 할 것이라며 한국 청년은 자신만의 특기를 키우고 있으면 일할 때가 온다고 강조했고 실제 북한이 개방되면 자신은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이사 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한파로 알려진 짐 로저스. 그런데 일본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반응으로 일관하는 것 같습니다. 트래블 튜브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망치라고 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일부 커뮤니티 등에서 공유된 중국의 사진들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얼마 전에 있었던 중국 장수성 화학공장의 폭발 사진들인데 막상 폭발 사진이 아닌 다른 사진이 논란이 된 것입니다. 바로 화학공장 주변에 원전으로 보이는 굴뚝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이러한 굴뚝은 원전에서 증기를 내뿜는 것과 유사한 모양인데 사고 현장에도 있었다는 것이죠. 일부 네티즌들의 주장은 화학공장은 거대 단지이며 도시와 인접했기 때문에 원전에서 전력을 생산 중이라며 만약 화학공장 폭발로 인해서 원전이 불안정해지고 최악의 경우 원전 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후쿠시마 원전도 지진과 쓰나미 등의 강한 충격으로 폭발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장수성의 화학공장 폭발 시에 인공지진이 관측될 정도로 강력한 폭발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봐지는데요. 그러나 중국에 사는 사람들은 그 장소에는 실제 원전은 없고 해당 굴뚝은 아무래도 다른 화학공단과 관련된 굴뚝인 것 같다고 해서 일단락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사는 일부 한국인들은 한국이 굉장히 큰 위험에 놓여 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벌써 중국에서 이런 화학공장이나 기타 위험시설의 폭발이 거의 매년 일어나고 있는 수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폭발력 역시 인공지진을 동반한 메가급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번 사고는 예견된 것으로 수년 전부터 사람들이 가동 중단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경제 성장률도 중요하며 사실 너무 많은 기업들과 공장이 있어 일일이 업체들을 단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아무리 신고해도 행정적 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치명적인 문제는 이러한 폭발이 원전 근처에서 언제 터질 수도 있으며 이것은 곧 한반도의 방사능 물질이 직접 날아오게 되는 결과를 충분히 야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수일 내에 한국 전역에 편서풍을 타고 방사능 분진이 덮일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또한 올해 중국에서는 산둥반도 끝자락에 구유식 원자력 발전소를 착공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한마디로 배 위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인데 이 발전소가 사고가 나면 더욱더 위험해집니다. 바다 위에 지기 때문에 최대한 중국에서 멀게 떨어지게 지으며 한국 수도권과 가까운 해상에 띄우게 되는데 만약 배 위에서 사고라도 나면 한국 쪽으로 배를 밀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 불감증 및 최근의 사고들이 중국에 사는 한국인들조차 한국이 위험하다고 할 정도이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래블티브 오늘 영상 있는 이유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한 빅데이터의 조사 결과 한국인은 일본을 예쁘고 좋고 가고 싶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본에 왜 가냐고 했을 때 70% 이상은 일본에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간다고 대답합니다. 이런 한국 사람들의 입맛이 최근 한국 외식업 지도를 상당히 바꿔놓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에 불고 있는 인류, 일식당을 차리면 실패하지 않는 공식으로 이어집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10년 전보다 일식 전문점은 무려 3배가 늘어 현재 18,000여 곳에 이릅니다. 일본에 대해 복잡한 마음이지만 그 식문화만큼은 한국을 사로잡은 게 분명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돈을 낸 만큼 실망한 적이 별로 없어요.
맛있고 재밌고 혼밥도 쉽고 기분이 좋아져요. 일본은 이탈리안 식당의 경우 한국의 중국집보다 많고 파스타 가격은 한국의 짜장면보다 싼 곳도 많습니다. 세계인을 사로잡은 스시나 실패할 확률이 적은 라멘, 혼자도 구워 먹는 야끼니쿠, 여행 가기 가깝고 싸서 좋다 하죠. 이러한 트렌드가 일식집 창업으로 반영이 된 겁니다. 홍대 거리는 라멘집뿐만 아니고 각종 일식집이 넘칩니다. 일본에는 신오쿠보 등의 한국 음식점이 있긴 하지만 긴자와 같은 중심가엔 밀집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의 강남, 종로, 홍대와 같은 중심지와 관광지에는 일본 식당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웃고 있습니다. K-팝과 같은 한류보다 근본적으로 한국에 인류가 파고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티즌 가운데도 이에 관한 갑론을박이 분분합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인류를 지지합니다. 일본 여행 맛있어서 먹으러 가는 게 문제인가? 한국 식당은 장인 정신이 없는 곳이 많다. 반면에 인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과거를 잊었는가? 한국인의 이중성이다 욕하면서 일본 여행을 왜 가? 또한 이것은 근래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태와 더불어 안전성까지 곁들어지며 격렬한 논쟁으로 빠져들고 맙니다. 일본 정부는 어느 때보다 관광업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한국 방송에서는 일본 관광지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한국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외교적인 이슈가 있을 때는 그런 현실이 짜증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은 사상 최대로 일본 여행에 가고 있으며 싫어도 좋으니까 간다는 논리가 힘을 얻습니다. 또한 한국의 외식업계 발전과 열악한 관광 인프라 등이 종합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관련 업계의 지적입니다. 생활 수준이 높아지는 한국인에게 일본의 지불 만큼 만족감을 주는 전반적인 서비스가 매력을 주고 있습니다. 트리블튜브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최근 한국의 많은 청년들은 일본의 외국인 고용 정책 등이 대폭 확대되어 일본행을 택합니다. 또한 지리적으로도 가까워 일본의 한국인 직장인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간 한국 청년들은 일본의 청년들보다 잘하는 것과 다른 것이 있어 놀란다고 하는데요. 다음에 세 가지는 일본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인터뷰해봤습니다. 첫 번째, 사무용 프로그램을 잘 다룸. 한국인이라 말은 당연히 서투를지는 몰라도 사무용 프로그램인 엑셀이나 워드를 같은 일본인 신입 직장인에 비해서 잘 다룬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PPT를 만드는 게 대단한 일까지는 아닌데 일본 신입 직원들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대학을 나온 청년들은 이미 매우 익숙하게 다루고 있어 놀랄 정도라고 하네요. 많은 경우 반강제로 대학에서 하다 보니 잘하게 된 것도 있는데 일본에선 뭔가 있다. 한국 청년들은 자기 개발을 잘한다고 칭찬합니다. 특히 이러한 능력을 일단 보여주면 회사에서도 좀 더 신뢰하고 쉽게 무시할 수 없게 되는 등 한국 청년들 입장에선 좋은 일입니다. 한국에선 별거 아니더라도 일본에 이력서를 제출할 때 사무용 프로그램을 잘 다룬다는 이야기도 적어놓는 게 좋다고 합니다. 두 번째, 영어 능력. 한국에서 토익 7, 800점 정도는 준수하다는 정도이지만 일본에서는 매우 잘한다는 느낌으로 봐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영어뿐 아니고 다른 언어를 동시에 구사하며 심지어 간단한 회화만 가능할 정도로 잘하는 수준은 아니더라도 일본엔 그 자체가 많이 없기 때문에 감탄하는 요소 중 하나라고 하네요. 한마디로 한국 청년들 스펙이 상당히 좋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너무 군기가 들어있다. 어쩌면 한국 조직 문화에 너무 적응돼서 그럴 수 있습니다만 일본의 많은 직장들은 자기보다 직급이 낮은 사람에게 말을 하더라도 존중을 담아 공손하게 하려고 애를 쓰며 특히 한국인은 외국인이라 좀 더 친절하게 말해주려고 한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이 한국에서 직장 상사 대하듯이 하다 보면 일본에서 너무 과하다, 그렇게까지 상사에게 깍듯할 필요는 없다는 인상도 받는다고 합니다. 물론 일본에도 직장 상사에게 절대 복종이라는 암묵적인 룰이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만 예전보다 점점 덜해지고 있고 한국과 같이 지나치게 군기가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반면에 자신보다 직급이 낮은 사람이 들어왔다고 해서 군대 후임처럼 취급하면 안 되고 상사나 후임이나 동일한 자세로 일하는 것이 일본에서는 평사원시에는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일본 직장 한국 청년들의 모습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전반적으로 한국 청년들은 의욕적이고 일을 잘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일본 취업 고려하시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